여러분 제일 힘들 때죠. 제일 힘들 때요. 잠 못 잤다고 그러면 나는 어제 잠 못 잤다고 그러면은 게임하거나 술 먹거나 이런 이유인데 대학생들 다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들은 잘 못 잤어요. 왜? 숙제하느라 수행평가하느라 시험 공부하느라 맨날 이러잖아. 진짜 힘든 때입니다. 힘든 때예요. 이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번 주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7급 공무원 그 임용 취소된 거 혹시 들으셨나요? 아, 못 봤어요? 뉴스 안 보셨나? 네. 우리 공무원이 1급부터 9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얘 제일 말단이고 일단 장관급 1급이죠. 1급인데 공무원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9급, 7급, 5급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행정고시라고 하죠. 행정고시라고 하고 여기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9급에서 시작하면은 5급까지 좀 올라가겠고 7급 시작하면은 한 3급까지 올라가겠고 5급 시작하면은 1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올라갈 수가 있겠죠. 9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이야 팍 터져요. 여기에 팍 터지잖아요. 100대 1이면 50대 1이면 경쟁률이 이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7급에 합격을 한 거야. 7급에. 대단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꿈에 부풀어 올라 있을 것이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도 하려고 생각할 것이고 부모님들도 자기 자랑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임용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냐면요. 이 사람이 일베 회원이에요. 일베 회원. 일베가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들어봤잖아요. 일베가 뭔지는. 이상한 사이트잖아. 이상한 사이트. 여기 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굉장히 악성 회원인데 악성 회원, 그냥 안 좋은 글들, 눈살 찌푸려지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거예요. 많이 썼던 거. 근데 그게 민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악성 회원이어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글들 많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 7급 합격했다 이 자식들 개인들아 나 이제 7급 합격했으니까 나 간다 그러고 자랑을 했겠지. 그러니까 민원 제기를 했어. 민원 제기. 이놈은 합격하면 안 된다. 이런 놈들이 공무원 되면 안 된다고 민원 제기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얘 쓰는 걸 보면은 다 보진 저도 못했지만 몇 개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확실히 정신이 좀 안 좋은 놈인데 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저도 막 굉장히 나쁜 생각, 위험한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가 사람의 차이를 발생하는 것 같아요. 행동에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음 먹는 것은 자유야.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 있을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아이디 있죠. 그걸 구글에다 검색해보면은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구글에다 치면은. 나 작년에 혹시 해가지고 내 아이디를 쳐봤단 말이에요. 구글에다가. 그러니까는 언제 가입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한 2013년도에 가입했나? 트위터 계정이 바로 뜨는 거예요. 푸사에 내 얼굴 딱 있고 내가 그때 올렸었나 봐. 내 푸사 얼굴을. 이제 과거였기 때문에 잘생긴 저희 얼굴이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리트윗 2개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다 리트윗 2개를 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애프터스쿨 섹시 어쩌고 그걸 리트윗 해놓은 거야. 아니 이럴 수가 빨리 이거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트위터 그 계정 삭제하고 구글에다가 나 이거 빨리 계정 삭제했으니까 검색했을 때 나 안 뜨게 업데이트 하라고 그 문의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실제로 그 공무원들은 아닐지라도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할 때에는 자기 SNS도 공개하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SNS 어떤 활동인지 공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사셔야 돼.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야 돼. 얼마나 불행해. 부모님도 얼마나 실망이 크고 자기도 실망이 크고 그러겠어. 이런 일도 있고 아무튼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이번 주에 되게 많더라고. 우리 SK 야구 구단도 팔렸죠? SK 야구는 팔렸죠? 신세계 이마트에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SK 이제 그 팀 이름을 SSG 와이번즈라고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SSG 와이번즈. 그러니까 신세계 와이번즈 바꾼다고 하더라고. 총 1,000억에 팔렸대. 1,000억이라고 팔렸는데 프로 구단들이 대부분 광고용으로 되지 적자가 맨날 생기다 보니까는 그 커다란 SK 그룹도 부담을 느껴서 팔 것 같아. 그래서 뭐 SSG 와이번즈 구단이 어떻게 운영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이어서 아까침에 거에서 이어서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가단 이야기했습니다. 호남가단, 영남가단 이야기했고요. 도단시비곡, 이왕의 도단시비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해와 감상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황이 도산 12곡을 다 쓴 다음에 직접 발문이라는 걸 지었어요. 발문. 이 발문이 뭐냐면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맺은 말 같은 거죠. 맺은 말. 이걸 써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썼는데 주목할 만한 것이 왜 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썼냐. 내가 이걸 왜 썼냐. 야, 한림 별곡과 육가라는 이 두 개의 노래가 지금 이황이 지금 살고 있을 때 유행했던 노래라고 그래요. 야, 이 두 개가 유행하고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노래의 성격은 너무나 방탕하고 공손하지 못하다. 방탕이지? 방탕하고 공손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도산 12곡을 짓겠다. 도산 12곡을 지었다. 이 노래를 연습하고 노래 부르다 보면은 뭐가 된다고요? 뭐 더러움, 뭐 어쨌든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총 12곡이니까 12개의 수가 있는데 앞쪽에 1에서 6곡은 언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뒤에 7에서 12곡은 언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녀석의 주제는 자연 친화고 이 녀석의 주제는 학문수양이다. 작가가 직접 주제를 밝혔습니다. 구조와 주제를 밝혔어요. 내가 쓴 이유까지 밝혔고 그러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겠죠. 이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좀 이따 해석해 볼 때 이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의고사들 보면은 도산 12곡을 가에다가 놓고요. 나에다가 이 발문을 집어넣어요. 발문을.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해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은 다 아시지만은 보기에서 출제자의 해석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제자의 해석도 필요가 없어. 창작자, 작가가 해석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이걸 줘도 괜찮습니다. 문제에서. 자, 작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디 한번 11곡부터 읽어볼게요. 11곡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적어보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4개,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의 주제를 여기서 써놓았죠. 11곡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청사는 만년 동안 왜 이렇게 푸르게 유지가 되며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흐르고 있는가. 우리도 저 산처럼 저 물처럼 그치지 말고 만년 동안 푸르게 유지되리라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동주? 11곡의 주제 뭡니까? 지주와 절개. 유경이 몇 번? 2번. 2번이죠. 내가 말했잖아. 11곡 한국수양이라고. 이거 11곡 기억 잘하세요. 11곡 기억 잘하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은 11곡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맞춰.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변하지 않는 것, 지저와 절개. 지저 절개. 아니 뭐 선생님 산하고 유수는 자연물이니까 자연 친화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작가가 이미 학문수양이라고 말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억을 해야 돼. 이 작품 꼭 기억하세요.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함정으로 파는 거예요. 함정으로. 이것은 질문에 선생님 이게 왜 학문수양이에요? 이거 자연 친화 아닙니까? 왜야? 이왕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 자 7곡부터 볼게요. 7곡. 총 12곡인데 7곡, 10곡, 11곡만 들어있습니다. 7곡.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들 어떠하고 저렇게 사들 어떠하리. 유유자적하는 태도가 보이죠. 초야우생, 들판에서 혹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들 어떠하리요. 자습서들을 보면은 되게 이 초야우생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이황이에요. 이황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즉 겸손한 표현이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자습서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겸손한 표현이래요. 이게
적절한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물며 천석 무슨 뜻입니까? 천석 샘 천자에 돌 석자입니다. 샘과 돌이 아니라 자연이죠. 자연 대유법입니다. 하물며 자연을 고황은 상사병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자연 속에 묻혀가지고 그 음치에 마음껏 빠져가지고 살기만 하면은 난 제일 좋을 것 같다. 이게 몇 곡이에요? 일곡의 주제는 자연친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연친화 해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나는 제 10곡이네요. 10곡이니까 학문 수양이겠죠. 원학이라고도 쓰여 있고요. 자, 당시 앞에다가 어렸을이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그게 좀 생각이 되어 있어요. 어렸을 당시에 녀던 길을 어디를 지울까? 어디를 지울까? 녀다는 좀 알아두면 좋은 글자죠. 가다라는 뜻입니다. 녀다는 가다예요. 옛날에는 가다를 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렸을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렸을 당시에 내가 가던 길을 몇 해 동안 버려두었대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는가. 옛날에 다녔던 길은 버려두고 어디 다른 데에 가가지고는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렸을 때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그 어렸을 적에 다니던 길로 돌아오나니 년디 마음 마로리. 년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달을 타를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달을 타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달을 타? 지금은 달을 타라고 읽는데 예를 들어 타인, 타자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달을 년이라고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년은.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기는 다른 데에 마음을 쓰지 않으리 라는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녀던 길 어디 년디 이것들의 의미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녀던 길은 뭐고 어디는 뭐고 년디는 뭘까요? 사실 이거 두 개는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똑같아요. 얘와 얘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품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얘기해 보면은 옛날에 다니던 길로 내가 지금 돌아와서 이 길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않고 여기 서 있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녀던 길은 작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길이겠네요. 반대로 거기를 버려두고 몇 해를 딴 데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다. 내가 다시는 그 딴 데에 가지 않으리. 그럼 딴 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길이겠네요. 맞죠? 그러면 녀던 길의 의미는 뭘까요? 녀던 길의 의미 말해보세요. 태희 말해보세요. 녀던 길의 의미 뭘까요? 주제가 뭐라고요? 학문수양. 이거 학문수양이에요. 학문수양. 주제가 지금 10곡이니까는 학문수양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 내가 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벼슬과 관계없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던 학문수양을 말하는 게 여던 길이에요. 그러면은 학문수양을 하다가 벼슬길에 이왕이 나아갔겠잖아요. 날아간 다음에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에 마음을 마르리. 이건 뭐겠습니까? 벼슬길이겠죠. 벼슬길에 나아가면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돌아가서 도산서원 짓고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는 딴 데 마음 쓰지 않고 계속해서 학문수양을 하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 녀던 길과 어디, 년, 디 이런 것들은 전부 대조의 관계를 이루고 있겠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대조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11곡 봅시다. 11곡. 아까 지금 해석했죠. 첨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첨사와 유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으로 같은 소재들입니다. 같은 공간이에요. 뭘 변하지 않겠어요? 학문수양의 태도를 변하지 않겠죠. 벼슬길에 눈을 돌린다거나 부귀공명에 마음을 쏟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학문수양에만 정진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저 자연을 닮아서 만고상처하리라. 학문을 계속 수양하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1곡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그 정규 수업 시간에 도산 12곡 들어있어요. 기억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모르고 차이가 커요. 알고 모르고 차이가 커요. 거기 속에 보면은 그 오늘 배우지 않은 곡들도 들어있거든요. 사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사곡. 자연친화겠지 뭐.
70이 들어있다 쳐요. 학문 수양이겠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합니다. 자, 넘겨서 네 번째 작품인 고산국어가로 가겠습니다. 고산국어가. 자, 이입니다. 이 잘 알고 계시죠? 이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이는 선조 때 사람입니다. 선조. 왜 선조 때 사람이냐? 우리 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10만 양병설 떠오르죠. 떠오르나? 10만 양병설. 그 일본놈들이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 우리 막 침략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 그 뭐 정치인들을 좀 보내가지고 탐색을 한 다음에 걔네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거 영탐하고 와가지고는 그 이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할 것 같다. 저놈들 전쟁을 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명의 군사를 좀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자. 이게 10만 년 병설이잖아요. 이는 어떤 국가의 뭐 개혁이라고 할까? 국가 개혁안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신우 6조. 이건 이제 왕에게 올렸었습니다. 다음에 또 동인과 서인이 박터지게 싸우는 때예요. 동인과 서인이 박터지게 싸우는 때인데 이는 어디에 속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걸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중재해야 된다. 근데 이 개혁안이 신우 6조도 실패를 하고 중재도 실패를 해요. 둘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선조 11년에 은퇴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 집이 어디냐면은 여기 토끼발 있잖아요. 우리나라 토끼발. 여기가 이제 황해도거든요. 황해도. 내가 좀 못 그렸어요. 좀 더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황해도. 여기에 이제 해주라는 땅에서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의 고향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해주에는 고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산. 산 이름입니다. 고산. 그 고산에 가서 아름다운 9가지 경치를 보고 이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고산국어가예요. 고산에서 9가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쓴 노래다. 대신에 서곡이라는 게 맨 첫 수에 들어있어서 총 10수예요. 서곡, 그 다음에 1수분. 1곡부터 9곡까지. 그래서 총 10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인은 굉장히 천재죠. 이인은 천재입니다. 총 과거를 9번을 봐요. 과거 시험. 왜 9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것도 한번 알아볼까? 과거 시험 9번 봤는데 9번을 10번 봤구나. 10번 봤는데 그 중에서 9번을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도 장원공인가 그런 이제 별명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할 만한 말이 있을까? 그냥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죠. 설명할 게 있긴 있는데 고산국어가가 앞에 작품들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작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고 고산국어 담은 이야기죠. 이야기. 고산에 있는 9가지 풍경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내더니 주모복고, 주모는 풀을 댄다라는 뜻이고 복고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둘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밖에 못 봐요. 풀베기, 집짓기. 내가 풀을 베고 집을 거기다 지어 놓으니 번님네 친구들이 다 찾아오신다. 어제번 감탄하겠죠?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무의가 주자예요. 무의가 주자입니다. 주자는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우리 유교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그 성리학이랄지 그다음 양명학이랄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자입니다. 자, 주자를 상상하면서 주자를 떠올리면서 주자가 만든 성리학을 내가 배우리라. 학문 수양의 의지를 첫 번째 수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곡부터 9곡까지 보면은 전부 자연 친화예요. 근데 이 서곡에 나온 학문 수양의 의지 때문에 이 작품을 학문 수양의 의지와 그다음에 자연 친화 이 두 가지로 주제를 삼습니다. 혹은 1곡부터 9곡에 나와 있는 자연물들을 그냥 자연물로 보지 않고 뭔가 학문 수양을 거기다 중의적으로 집어넣는다는 해설이 있어요. 굳이 거기까지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이 다음부터는 전부 자연 친화적인 해석을 하면 됩니다. 1곡 첫 번째 경치는 어디인가 하니 어딘가 하니 관함이 첫 번째 경치입니다. 봉우리 이름이에요. 봉우리 이름. 산봉우리 이름입니다. 관함이란 봉우리가 있었나봐요. 거기에 해가 비친다. 아침이란 뜻이겠네요. 관함에 아침 해가 비친다.
평무는 들판이라는 뜻이고요. 들판에 내는 안개입니다. 들판에 안개가 거드니, 안개가 작아 거치니 원근이 멀고 가까운 그 풍경들이 참으로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그림이로다. 송자는 기억하셔야죠. 소나무 송자입니다. 자, 소나무 숲에 녹주는 알 필요 없어요. 술병입니다. 소나무 숲에다가 술병을 놓고 벗이 온 것처럼 저기 관함을 쳐다보리라. 친밀하게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니까 자연친화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곡으로 보겠습니다. 이곡은 어둠이고 화암도 동물 이름입니다. 두 번째 경치는 화암이네요. 화암에 충만 커다. 만자는 그 충만할 만자잖아요. 충만할 만.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 충만하다. 1곡에서는 아침에 대해서 말했고 2곡에서는 봄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벽은 뭔지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대신에 파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는 뭐 강, 바다, 물 이런 거예요. 자, 넓은 강에다가 꽃을 띄워가지고 야외 멀리로 내가 흘려보내노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보내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승지는 명승지입니다. 명승지는 유명한 관광지를 명승지라고 하잖아요. 멋진 풍경을 담고 있는 그런 명승지가 어디인지를 사람들이 물으니 여기 화암을 알게 한들 어떠리. 자연에 대해서 어떤 예찬적인 태도, 자부심을 느끼는 태도 이런 읽어볼 수가 있죠. 이 이후에 이어지는 걸 보면은 뭐 삼수에는 여름을 말하고요, 오수에는 낮을 말하고, 그다음에 뭐 저녁, 가을, 밤, 겨울 이런 걸 말해요. 이 작품 자체가 이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흐름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성리학적인 그걸 지키는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 뒤에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마지막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조선전기의 연시조를 그냥 다 보는 거예요. 훈민가도 있는데 이상하게 훈민가가 이번에 빠졌더라고. 중학교에 훈민가가 넘어갔어요. 훈민가 중학교로 넘어가고 고등학교는 정철의 훈민가를 배우지 않는 것 같더라고. 대신 주세붕의 오륜가라는 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세붕의 오륜가. 주세붕 아까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남가단에서 약간 이왕처럼 거기 같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똑같이 조금 까다로운 느낌을 준 사람들이 있어. 오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륜? 이 지우고 할까? 상강오륜. 유교에서 인간이랑 꼭 지켜야 할 5가지, 3가지 어쩌고 5가지 어쩌고 그런 거겠죠. 이거 분신, 유의, 부자, 유친, 부부, 유별, 동신, 유의, 그 다음 장유, 유서. 이게 5가지의 윤리입니다. 오륜이에요. 오륜. 이 5가지를 노래로 만들었다. 노래로. 이 작품을 쓴 의도를 내가 알아보지 않았어요. 대충 보고 넘어가려고 알아보지 않았는데 사대부들은 이 오륜을 당연히 5살 때쯤 외웠을 거예요. 5살 때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었을까? 이거 왜 지었을까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어떤 지역의 평민들한테 니네 이거 배워가지고 좀 인간답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려고 지었겠죠. 정책의 훈민가라든지 주세붕의 오륜가 이런 것들의 창작 의도는 백성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백성 가르치기 위해서. 있습니까? 밑에 있네. 이해가 가서 밑에 있네. 일반 백성들을 조화하고자 지은 것이다. 오륜 사대부들은 달달 외웠지. 3살 때도 외웠겠지 뭐. 그렇죠? 그렇게 지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총 6수예요. 첫 수가 이제 또 서문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쭉 5가지 오륜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지키면은 사람이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배우고야 알오리라. 꼭 배워야 된다. 너희들 알겠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수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 옷은 진짜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리얼 어디 그냥 적당히 자연스러운 곳에다가 그 진짜를 옮겨서 해석하시면 돼요. 부모가 아니시면 내 몸이 진실로 없을 것이렸다. 맞죠? 부모님께서 없으셨으면 나를 어떻게 낳고 나를 기르셨겠어요.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가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하늘 끝이 없을 정도로 높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효죠. 효.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윤리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효 다음에 뭡니까? 효 다음 뭐? 충이지 충. 그래서 삼수가 충입니다. 자, 교은 종이고요. 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한 것은 상전이에요. 주인입니다. 주인. 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것, 상전. 종과 주인을 누가 만들었는가? 종과 주인의 그 관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벌과 가염이는 개미입니다. 개미. 벌과 개미가 이 뜻, 종과 주인의 관계인 이 뜻을 먼저 알았다. 그렇죠. 우리 여왕벌하고 일벌이 있고 여왕개미하고 일개미가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도 이미 그 관계를 알았나 봐. 신기하더라고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 했습니다.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마옵시다. 주인을 섬기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그 뜻을 바꾼다거나 변절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지조와 절개 지키고 충성을 맹세하자. 이런 의미가 제3수가 되겠죠. 사수 이건 이제 부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압이 밭을 갈러 간 때에 지압이는 남편을 의미하죠. 지압이 부 그러잖아요. 지압이 부. 아내부, 지압이 부 할 때 부부 할 때 그 지압이 부 남편입니다. 남편이 밭을 갈러 간 곳에 아내가 밥상을 이고 가자. 밥상을 드는데 밥상을 남편에게 들어서 받치는데 그냥 받치는 게 아니에요. 눈썹의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드리라고요. 옛날에는 아내들이 밥상 드릴 적에 여기 있어요 드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무릎 꿇고 눈썹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한장을 읽으시죠. 밥상 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이라는 것은 남편은 친하고도 고마운 사람이니 손님 대하는 것과 다르실까? 우리 손님 대할 때도 굉장히 고맙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대하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대해야 된다. 남편 무시하거나 남편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사수까지 읽었고요. 오수. 여기는 이제 그 형제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관계. 형님께서 드신 젖을, 형님께서 먹은 젖을, 젖이란 건 영어의 젖을 말하는 거죠. 내가 쫓아서 먹음이다. 이게 초장은 동생이 말한 거예요. 초장은 동생이 말한 거고요. 중장은 형이 말한 겁니다. 형. 마지막은 뭐 주세궁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대사가 인물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동생이 먼저 말한 거예요. 형님께서 드신 젖을 내가 쫓아서 먹었습니다. 형이 이제 말해요. 저 아우야, 아사는 아우입니다. 아우. 저 아우야, 어머님께서 너를 몹시 사랑하셨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세궁이 말을 한 거죠. 형제가 불화하면, 화목하지 않으면은, 친하지 아니하면은, 도티는 돼지입니다. 돼지랑 다를 바가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돼지 하는데 똑같이 저때도 개돼지란 말을 썼나봐요. 형제가 불화하면은 개돼지랑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들어봤죠? 장유유서 어른을 공경하라.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늙은 사람은 부모와 같고 어른은 어덜트 어른은 형과 같으니 그들이 같다고 늙은이와 부모와 같고 어른과 형이 그 같은 그런 관계다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같은 관계인데 공손하지 않으면 공손하게 대하지 아니하면은 어디가 다르겠느냐? 어디가 우리가 짐승과 다르겠느냐? 그런 말이겠죠. 날로써 내가 그 어르신들을 맞이하거든 내가 그 어르신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절을 하고야 말오리라. 절을 하면서까지 공손하게 모시겠노라. 여기 나온 작품들을 뭐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주제만 딱딱 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다른 사대부들 쓴 거에 비해서 고사성어라든지 한자어들이 적잖아요. 적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노화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선적인 가사 할게요. 오늘보다 더 심각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